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실화인데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 그리고 그 후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며 일으킨 반향까지. 단순히 가방을 잃어버린 여행객의 해프닝이 아닌 한국의 시스템과 시민의식,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직장인 사라 존슨입니다. 매일 아침 맨해튼의 번잡한 지하철에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듣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으면 복잡한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제 귀에는 달콤한 멜로디만 가득 차죠.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깊이 빠지게 될 줄은요. 시작은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본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밤을 새워가며 정주행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영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음악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주말이면 브루클린의 한인타운을 찾아갔어요.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도 먹어보고 한국 과자도 사왔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일까? 진정한 한국 문화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한인타운의 음식점들은 미국인의 입맛에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회사 동료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열정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고 말해주었죠. 동료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어떤 동료는 농담처럼 살아. 넌 완전 한국인이 된 것 같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주 물었어요.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한번 가보지 그래.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드라마에서 보던 그 거리들을 직접 걸어볼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거리 영상을 찾아봤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강남,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 홍대까지. 영상 속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다가 잠들어 버리는 날도 많았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기초 회화를 배우고 한글 자음 모음을 쓰는 연습도 했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게 된 후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뉴욕의 한인타운에서 만난 분들은 친절했지만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진짜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당의 음식은 현지화되어 있었고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도 어딘가 낯설었어요. 진정한 한국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한국계 미국인 제니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는 자기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진짜 한국 가정식을 맛보았습니다. 그 맛은 한인타운 식당과는 완전히 달랐죠. 제니의 어머니는 한국에 가면 이런 맛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제가 동경하던 나라, 그토록 사랑하게 된 문화의 중심지로 떠나는 겁니다. 짐을 싸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가는 걸까? 비행기 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지만
이번 여행이 특별할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보내게 될 시간들을 상상하며 잠들기 전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공항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뉴욕 JFK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죠.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의 도시처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안내 로봇, 완벽하게 배치된 안내 표지판들, 그리고 친절한 공항 직원들의 모습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어요. JFK 공항에서는 보통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마치는 데만 1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과정이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간단한 영어로 용건을 물었고 친절하게 웰컴 투 코리아라고 인사해 주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반듯하게 늘어선 아파트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까지. 서울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도시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뉴욕과는 다른 질서정연함이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숙소가 있는 홍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디지털 안내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죠. 홍대에 도착하자마자 거리의 활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거리 공연자들의 음악,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존하는 이 거리는 제가 상상하던 그대로였어요. 숙소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마주친 스트릿 댄스 공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뉴욕의 거리 공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의 열정, 구경하는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분위기가 좋았죠. 명동으로 이동해서는 K-뷰티의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화장품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매장 직원들은 친절하게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 주었어요. 테스터를 써보고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으면서 이곳이 왜 전 세계 화장품의 메카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삼겹살집을 찾았어요. 뉴욕의 한인타운에서도 삼겹살을 먹어봤지만 이곳의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도 새로웠고 특히 소주와 함께하니 더욱 특별했죠. 놀라웠던 건 밤이 되어도 거리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밤 10시만 되어도 감히 혼자 다니기가 무서웠는데 서울의 거리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로 붐볐고 여성들도 편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한 분위기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게 된 또 하나의 장점이었죠. 첫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이에요. 정돈된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활기찬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의 분위기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인데 이렇게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니. 앞으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여행이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요. 홍대의 거리 공연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열정적인 춤과 노래에 푹 빠져있던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공연을 보며 저도 모르게 몸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번 여행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친절했고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분이어서 안심이 됐어요. 택시 안에서 숙소 주소가 적힌 메모를 보여드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정리하다가 기사님과 간단한 대화도 나눴어요. 한국의 택시 기사님들은 대부분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드디어 숙소에 도착하여 피곤한 상태로 급하게 내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카드키를 찾으려 가방에 손을 뻗는 순간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방이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택시 뒷좌석에 가방을 두고 내린 거죠. 가방 안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권, 신용카드, 현금이 든 지갑, 그리고 휴대폰까지 모든 중요한 물건이 그 가방 안에 있었어요. 그 순간 뉴욕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뉴욕의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은 그저 신고 접수만 받았을 뿐이었죠. 당시 뉴욕 경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운이 좋으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결국 지갑은 영영 찾지 못했죠. 누군가가 제 신용카드로 쇼핑을 했다는 통지를 받고 나서야 모든 카드를 정지시켜야 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숙소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한국말도 서툰 데다 휴대폰마저 가방 안에 있으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미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거예요. 택시 회사에 연락해봤자 모른다는 대답이나 확인해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을 테니까요.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한국인 남성분이 제 당황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혼자 서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나 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택시, 가방, 없어졌어요. 라고 더듬더듬 말씀드렸어요. 다행히도 그분은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이용해 제 이야기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경찰과 통화하면서 그분은 제가 택시에서 내린 시간과 장소, 택시의 특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택시 회사에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뉴욕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뉴욕 경찰은 절대로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았거든요. 불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분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니까요. 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시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누군가의 친절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 이것이 바로 제가 곧 경험하게 될 대한민국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펼쳐지게 됐어요. 저를 도와주신 한국인 남성분은 김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김 선생님은 제가 불안해할까봐 계속 곁에 있어 주셨어요.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번역 앱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어색할 법도 한데 그분은 끝까지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단순히 분실물 신고였는데도 2명의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도난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이 직접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경찰관들은 우선 제가 택시를 탄 시간과 경로, 택시의 색상 등을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통역을 도와주신 덕분에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경찰관 한 분은 무전을 통해 주변 순찰차들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다른 한 분은 태블릿으로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신고 접수만 하고 기다리라는 말을 들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한국 경찰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주변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택시 회사에 연락해 위치, 추적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섰어요. 시스템이 너무나도 체계적이어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신고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택시를 찾았다는 거예요. 운전석 뒤쪽에 제 가방이 그대로 있다는 것까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뉴욕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는 절망감만 가득했는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이야. 경찰관들은 제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택시 기사님이 가방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라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던 김 선생님도 함께 기뻐하셨어요. 역시 우리나라 경찰이 최고죠? 라며 웃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이렇게나 효율적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잠시 후 한 택시가 저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까 제가 탔던 그 택시였어요. 기사님은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 가방을 발견하고 바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경찰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가방을 받아든 순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여권, 지갑, 휴대폰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경찰관들은 제게 가방 안의 물건들을 확인해 보라고 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당황하고 있을 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시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준 경찰, 그리고 성실하게 가방을 돌려준 택시 기사님까지. 김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제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찰관들도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죠. 그들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저는 이곳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시스템과 시민의식, 그리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방을 찾은 것도 신기한데 경찰관들은 제게 정식으로 가방을 확인하고 서류 작성을 해야 한다며 경찰서로 안내해 주셨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친절한 안내 데스크,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외국어 안내문까지. 마치 어떤 기업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뉴욕의 어수선하고 복잡한 경찰서와는 완전히 달랐죠. 담당 경찰관은 제 여권을 확인하고 분실물 신고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영어로 된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이 따뜻한 차까지 내어주셨어요. 한밤중에 경찰서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방을 확인하는 과정도 체계적이었어요. 경찰관은 제게 가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권, 지갑, 신용카드, 현금, 휴대폰, 그리고 화장품까지. 놀랍게도 모든 물건이 제가 두고 온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지갑 속 현금도 한 장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뉴욕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작년에 제 친구가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일이었죠. 다행히 지갑은 찾았지만 안에 있던 현금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신용카드도 이미 누군가가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경찰은 그저 그래도 지갑은 찾았으니 다행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경찰관은 제게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건이 그대로 돌아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를 안심시키려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경찰관이 보여준 통계 자료였습니다. 서울의 분실물 처리 현황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분실물의 80%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물건이 온전한 상태로요. 이런 높은 회수율은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경찰관은 이어서 한국의 CCTV 시스템과 택시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통합관제 시스템까지. 이런 첨단 시스템이 있었기에 제 가방을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나서 경찰관은 제게 작은 책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들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도 감동을 받았어요. 경찰서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단순히 분실물을 찾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 사람들의 정직성,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품격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하나의 감동적인 경험을 만들어냈던 거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다고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시스템이 시민들을 위해 완벽하게 작동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놀라운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돌려주신 택시 기사님을 직접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이 기사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셨고, 저는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분실물의 주인과 습득자가 직접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정한 카페에 도착하자 기사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제가 늦을까봐 일찍 오셨다는 말씀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수십 년간 택시를 운전하셨다는 김영호 기사님은 첫 인상부터 따뜻했어요. 어제 늦은 밤에 손님의 가방을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사님의 말씀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가방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회사에 신고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기 전부터 이미 저를 찾고 계셨던 거죠. 외국인 손님이 여권을 잃어버렸을 텐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급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사례금을 건네려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분실물을 찾아주면 보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히려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기사님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기사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을 찾아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담담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은 왜 이리 뭉클해지는지. 기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택시 기사가 손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무니까요. 이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뉴욕의 택시 기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기사님께서는 2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분실물을 접하셨다고 해요.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인에게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금이 든 지갑도 비싼 전자기기도 모두 그대로 돌려주셨다고 하셨어요. 다른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한국 택시 기사들의 자부심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기사님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직업 윤리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국인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만들어낸 특별한 문화 같은 것이었죠. 카페를 나서면서 기사님은 제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하지만 다음엔 물건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버지처럼 따뜻한 미소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시스템이나 효율적인 제도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평범한 시민들의 높은 도덕성,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택시 기사님과 헤어진 후 저는 오랫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꿈꾸던 그 도시라는 걸요. 물건을 잃어버려서 슬펐던 경험이 오히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한 나라의 시민의식과 문화 수준을 이렇게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는 제 소셜미디어에 이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됐어요. 이렇게 시작한 제 글에는 택시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찾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친절한 시민의 도움, 경찰의 신속한 대응, 정직한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특별했기에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상세히 적었어요.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느낀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CCTV 통합관제 시스템, 택시 관리 체계, 그리고 분실물 처리 과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나라의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지.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높은 치안율, 뛰어난 시민의식, 그리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만들고 있었죠. 게시물을 올린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K-문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팬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고 공유도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 프랑스 친구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어. 하지만 서울에서는 잃어버린 아이폰을 그대로 찾았어. 독일의 한 팔로워는 베를린의 택시에서 가방을 두고 내린 적이 있는데 너처럼 운이 좋지는 않았어. 라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뉴욕의 제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사라, 내가 쓴 글이 거짓말 같아.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고? 이런 의심 어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데 역시 경험하지 않으면 믿기 힘든 일이긴 하죠. 제 게시물은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 놀라워했어요. 이제 한국이 내 버킷리스트 1순위가 됐어. 라는 댓글도 많이 보였죠. 한국의 관광 산업에 작게나마 기여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여기서 살면서 이런 게 일상이라는 걸 알게 됐지. 이런 증언들은 제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 게시물은 수만 회가 공유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몇몇 한국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다뤄주었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높은 시민의식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하나의 완성된 사회였죠.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이토록 동경하는지, 또 왜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지를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복 대여점에서 고운 한복을 골라 입고 궁궐 안으로 들어섰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이 나라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K-팝과 K-드라마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이 현대 문화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나라로 보이더군요. 육중한 궁궐 기둥 너머로 보이는 현대식 빌딩들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대비가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궁궐을 거닐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어요. 택시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그 사건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정직성,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깔린 신뢰의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어요. 경회로 연못 앞에 서서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수면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단순한 K-컬처 팬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한복의 옷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순간 마치 이 나라의 역사가 저를 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정전 앞에서 한 한국인 관광 가이드의 설명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이 신하들과 정치를 논하던 이야기, 궁녀들의 생활상,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전통의 맥락까지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그저 흥미로운 역사가 아닌 제가 경험한 현대 한국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해되었습니다. 점심으로는 마지막으로 궁중 음식을 맛보았어요. 한식의 깊은 맛을 음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맛있다를 넘어서 음식에 담긴 문화와 전통까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그릇의 배치, 식사 예절까지 모든 것에 한국인들의 정성과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저 화려하고 낯설게만 보였던 도시가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간판들, 사람들의 발걸음, 도시의 리듬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 쇼핑을 하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꼭 다시 올 거야. 이건 단순한 관광객의 막연한 다짐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 나라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풍경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방문에 대한 계획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깊이 있게 한국어를 배우고 더 많은 도시들을 방문하고 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나라였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의 조화, 효율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 글로벌한 감각과 고유한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정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대감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